저는 엘리엇입니다. 서울의 북적이는 골목과 고요한 산사를 오가며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의 숨결을 함께해 온 문화 인류학자죠.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한국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그러나 겉모습만으로는 쉬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땅이었습니다. 쿼터 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은 여전히 저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예상치 못한 통찰을 안겨줍니다. 제가 한국을 끝없이 매혹적인 역설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논리와 비논리가 전통과 최첨단이 극도의 효율성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성이 공존하며 묘한 균형을 이루는 곳. 저는 이 땅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한국인들이 가진 독특한 정신, 즉 이상함 속에 숨겨진 지극히 논리적인 흐름과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탐구해 왔습니다. 제 눈에 비친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를 넘어 인간 본연의 잠재력과 집단적 의지가 어떻게 한 사회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한국은 때로는 저를 좌절시켰고 때로는 경외심을 느끼게 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에는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려는 저의 오랜 시도이자 그 속에서 발견한 경이로운 진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한국이 앞으로도 세상을 계속 놀라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감탄한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지적 잠재력과 이를 향한 타오르는 열정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균 IQ가 100을 넘는 국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적인 우월성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흐르는 깊이 있는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의 근간이 됩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지성은 단순한 암기식 교육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 교육 시스템이 경쟁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주어진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정답을 찾는 것을 넘어 왜라는 질문을 통해 사유의 폭을 넓히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러한 지적 능력의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교육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이는 단순히 학업 성취를 넘어 자녀의 미래와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헌신적인 노력이자 투자입니다. 방과 후 학원가에 불을 밝히는 수많은 학생들의 모습, 밤늦도록 도서관에 앉아있는 청년들, 그리고 주말에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움직이는 부모님들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강력한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열정은 사회 전반의 지식 수준을 끌어올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려는 한국인들의 DNA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열정이 있었기에 한국은 지금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한글의 존재와 그로 인해 파생된 정보와 사회의 특징입니다. 한국은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중 하나인데 이는 한글이라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배우고 쓰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언어를 익히는 장벽이 낮다는 것은 곧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며 이는 국민 전반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인들은 글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소통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며 이는 곧 지식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문해력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라는 또 다른 한국의 놀라운 성과와 시너지를 이루며 독특한 정보화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며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 한국인들의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려는 성향과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정보통신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이를 생활에 즉시 적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높은 문해력으로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빠른 인터넷으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제가 다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하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이는 한국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관찰하며 제가 깊이 느낀 것은 한국인들이 가진 강인한 민족혼과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놀라운 단결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특히 강력한 국방력에서 두드러집니다.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국방력을 갖춘 국가로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력을 넘어선 국민들의 높은 안보 의식과 국방에 대한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한국 전쟁의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뼛속까지 깊이 깨달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국방을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기술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부의 위협에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국방력은 단순한 물리적 힘을 넘어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추진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결력은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금모으기 운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고 대부분의 외신들은 한국이 이 위기에서 회복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모든 차입금을 상환하며 기적적인 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회복의 중심에는 정부의 강요 없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돌반지, 순금 목걸이 등 개인의 소중한 금부치들을 내놓으며 국가 위기 극복에 동참한 한국인들의 모습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인 기여를 넘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는 강력한 정신적 유대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였습니다. IMF 외환 위기 극복은 단순한 경제적 회복을 넘어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상징적인 단결력을 보여주었다면 그 이면에서는 더욱 치열한 노력과 고통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과감한 구조 조정을 단행하며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해고의 아픔을 겪었지만 남아있는 이들은 회사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임금 삭감과 같은 고통을 감수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의 노동자들이 보여준 희생과 유연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집단의 회복과 국가의 재건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정부 역시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을 재정비하며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는 등 쉽지 않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 즉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 기업들의 과감한 혁신, 그리고 정부의 개혁 의지가 삼위일체를 이루어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회복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한국인들은 그 예상을 비웃듯 단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다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이루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IMF 위기가 한국의 경제적 역동성과 민족적 끈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글로벌 테스트베드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은 제가 지난 25년간 한국 시장에서 목격한 독특한 소비자 문화 때문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동시에 가장 통찰력 있는 심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면 단 몇 시간 만에 핵심적인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날카로운 피드백을 쏟아냅니다. 저는 이러한 소비자의 높은 기준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즉시 지적받고 완벽에 가까운 제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혹독한 시장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러한 소비자 문화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냅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문가 수준의 제품 리뷰와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제품의 기능, 디자인, 가격은 물론이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문제점까지 상세하게 공유되며 심지어는 개선 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제시됩니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기업들은 소비자의 의견을 즉시 반영하여 제품을 개선하고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는 데 박차를 가합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수용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동시에 실증도 빨리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제품이나 서비스는 전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한국은 말 그대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장이 되는 셈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가장 깊이 매료된 부분은 바로 한국인들이 지닌 예측 불가능한 모순의 미학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고정된 틀로 정의할 수 없는 다면적인 존재들이죠.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민족입니다. 어떤 문제를 제시하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핵심을 파고들고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하여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가끔 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선 마치 깜깜이처럼 맹목적으로 한 방향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이성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집단적인 감정에 휩쓸리기도 하죠. 이러한 양면성은 저에게 큰 흥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성적인 면모와 감정적인 면모가 극단적으로 발현될 때의 그 모습은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잘못된 것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격렬하게 터져 나오기도 하며 이는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혁신과 개선을 향한 이러한 열정은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상반되는 특성들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독특한 한국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순은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매력이자 강점인 셈이죠. 한국인의 모순적 매력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민족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긴 노동시간, 치열한 경쟁,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집요함은 한국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지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동시에 가장 열심히 노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퇴근 후 이어지는 회식 문화, 주말이면 북적이는 등산로와 여행지, 그리고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유흥가의 불빛은 한국인들이 일과 여가를 얼마나 강렬하게 즐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삶의 방식은 한국인들이 가진 에너지의 또 다른 면모입니다.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한국인들은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그들은 감정 표현이 매우 격렬하고 직설적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등 어떤 감정이든 거침없이 드러내며 때로는 쉽게 다투고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격렬하게 싸웠던 이들이 금세 화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것처럼 개인적인 감정의 충돌이 전체적인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 독특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이고 빠르게 전환되는 감정의 흐름은 한국 사회의 활기와 빠른 변화를 반영합니다. 엘리엇으로서 제가 한국에서 보낸 25년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상함 속에 분명한 논리와 독특한 매력을 품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한없이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순은 결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끊임없이 진화시키고 세계를 놀라게 할 원동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며 저와 같은 관찰자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깊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